뉴욕 퀸즈와 브루클린 사이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인터버로 익스프레스웨이 건설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택배 철도 혐의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한 승객의 마스크 거부 난동으로 14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폐항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발견되기 전 이미 뉴욕시 하수도에 당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의회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 정신건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합병증으로 30대 산모가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정신건강위원회 의장으로 한국계 린다 이 시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뉴욕시에서 퀸즈와 브루클린 간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인터버로 익스프레스웨이 건설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와 인터버로 익스프레스 건설을 통해 하루 약 8만 8천 명의 뉴욕 시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와 MTA는 이를 위해 인터버로 익스프레스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브루클린 지역부터 퀸즈까지 14마일에 이르는 화물 운송 철도를 개조해 고속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MTA는 경제적 이득과 기술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건설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지역을 빠르고 활발하게 연결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최대 17개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을 연결할 뿐 아니라 환승이 가능해 퀸즈, 브루클린 주민들의 일자리와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약 8만 8천 명의 승객 이용이 예상되며 새롭게 개발되는 고속철 종착역까지 단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철도 사업을 통해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간 이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철도 사업은 선셋파크, 보로파크, 켄싱턴, 미드우드, 플랫부시, 미들빌리지, 엘머스트, 그리고 잭슨하이츠 등에 거주하는 약 90만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화물철도로 이용되던 노선을 여객 노선으로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노선은 브루클린과 맨하튼, 퀸즈와 맨하탄을 잇는 방식으로 맨하탄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서 배달된 택배를 훔치는 절도 사건 또한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뉴저지에서 남의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치게 되면 자칫 최대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최근 타인의 집 앞으로 배달된 택배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중범죄로 취급해 3에서 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택배 절도에 대해 대체로 경범죄가 적용됐습니다. 도난당한 택배 대부분이 500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중범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새 법은 상품 가치가 최대 7만 5천 달러 이하인 택배를 훔치게 되면 3급 범죄로 간주해 3에서 5년 징역형과 최대 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모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미국인의 약 14%가 지난 1년 동안 배달된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같은 택배 절도로 인해 약 54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리차드 터너 위호큰 시장은 택배 절도는 현재 우리 도시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라지 무커지 주 하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면서 노인, 장애인 거주자 등을 골라 노리는 택배 절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한 승객 때문에 14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회항을 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36분쯤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비행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가 출발한 지 1시간 48분 만에 다시 마이애미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29명과 승무원 14명이 타고 있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800km가량 떨어진 상공을 지나다 회항했습니다. 항공기가 기수를 돌린 것은 승객 가운데 한 명이 마스크 착용 등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했다며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승객은 40대 여성으로 마이애미 공항에 내린 뒤 경찰에 넘겨졌지만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올 들어 기내 소란으로 신고된 승객은 151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2건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해 기내 난동 사건은 모두 5,981건으로 이 가운데 71%가 마스크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AA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승객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최고 3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의 생활 하수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가 발견되기 열흘 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미 뉴욕에 당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 샘플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에 이미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학자들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보고하기 4일 전이며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기 10일 전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텍사스주의 연구자들도 11월 말 채취한 하수 샘플에서 오미크론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뉴욕의 연구진은 2020년 여름부터 도시 하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하수 샘플을 채취한 뒤 이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샘플 채취에 따라 11월 21일 하수를 채취해 분석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무렵인 작년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적인 변이 형질을 바로 발견해냈습니다. CDC는 당시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하수 감시와 같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코로나19 변이 확산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오미크론이 이들 도시에 있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산산이 해체된 채 하수 속에 존재했고 오미크론의 고유한 많은 돌연변이 형질이 발견됐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유전체 집합체에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국립하수감시 시스템 책임자 에이미 커비는 그럼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오미크론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과학자들이 파악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얼마 전 유전자 조작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한 수술이 성공한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유전자 조작돼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전자 조작돼지의 신장을 뇌사자 체내에 이식하는 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일 제이미 로크 박사가 이끄는 알라바마대 의료진은 지난 9월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57세 남성 짐 파슨스의 신체에 유전자 조작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술 결과가 나타나 있는 미국 이식학회 저널 논문에 따르면 이식수술 23분 만에 돼지 신장이 소변을 생성하기 시작했으며 사흘간 정상적으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돼지 신장에 대한 인체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혈액에서 돼지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돼지장기 이식 관련 연구가 잇따라 성공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술은 동료 심사를 통과한 의학저널에 실린 첫 연구 성과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뉴욕대 랭고닐스 의료진이 뇌사자 체외에 돼지 신장을 연결해 작동에 성공했으며 지난 7일 메릴랜드대 의료진은 심장질환자 체내에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술에는 모두 유나이티드 세라피틱스의 자회사인 레비비코어에서 만든 유전자 조작 돼지가 사용됐습니다. 이번 수술을 이끈 로크 박사는 장기 부족 사태는 우리가 한 번도 해결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위기라면서 올해 안에 살아있는 환자에 대한 소규모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정신건강 사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인들을 위한 재난정신건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부지역 한인을 위한 재난정신건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우울증 극복과 자살 예방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홍콩 한인회와 경희 의료원에서 공동 주최하며 서강대학교 산학경력단 K더봄에서 주관합니다. 재난정신건강의 이해 및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우울과 불안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신건강 신호를 알아내고 대처하는 방법 등입니다. 세미나는 줌 미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 백종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한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무료로 선착순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및 더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며 사전 익명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를 포함해 한인단체들이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는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뷰티 생산업체 키스사에서 행사용 떡국떡 구입을 위한 기금으로 1만 달러를 뉴욕 한인회에 기부했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어려운 시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에 동참해준 키스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단체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뉴욕 한인 식품협회 등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1천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1월 29일 오후 1시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 위치한 머레이힐 광장에서 열립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뉴저지주에서 30대 산모가 네 번째 아이를 낳은 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 브리지워터에 사는 37세 산모 미셸이 최근 뉴브런스윅 한 병원에서 네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미셸은 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SNS를 통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아기를 안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셸은 지난 12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아이를 낳고 며칠 후 폐렴 증세로 숨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셸의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미셸이 4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20일 현재 이웃 주민 등이 아이들 교육비로 3만 6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계 뉴욕시의원 린드 이 의원이 이번에 뉴욕시 정신건강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20일 한국계 린다리 시의원을 뉴욕시 정신건강 및 장애중독위원회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뉴욕시 정신건강 및 장애중독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뉴욕시 보건국과 정신위생국 내의 정신건강, 발달 및 중독장애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장실 내의 뉴욕 정신질환 및 장애 개선을 위한 사무실 업무도 담당합니다. 린다리 의원은 뉴욕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며 뉴욕시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리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본선거에서 베이사이드를 비롯한 퀸즈 동부를 아우르는 23선거구에서 최초의 한국계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시의원 취임 전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대표로 재직하며 교육, 노인복지, 의료,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사회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9일에서 15일 사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만 5천 건 급증해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만 4천 건 증가한 16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으로 감염자가 늘어나 종업원을 일시 해고하는 사업장이 많아졌다고 각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애쓰고 있어 오미크론발 실업자 증가세는 곧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타운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부 뉴저지에서 22개월 아기가 부모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월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2,000가량을 결제하는 소동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야시 쿠마라는 2살도 채 안 된 이 아기는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한 아얀 씨의 부모는 요즘 온라인을 통해 집에 채워넣을 가구를 쇼핑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생필품 등을 온라인으로 자주 쇼핑하던 아얀 씨의 엄마 마두 씨는 월마트 온라인에서 보아둔 가구들을 일단 장바구니에 보관해두고 천천히 구매 결정을 하려 했으나 엄마의 휴대폰을 갖고 놀던 아얀 씨가 우연히 열린 월마트 온라인몰에서 결제 버튼을 터치하는 바람에 총 $2,000에 달하는 가구 상자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집으로 배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월마트 측은 대부분의 상품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팬데믹 중에 태어나 코비드 베이비라고 불리우는 아얀 씨 같은 어린이들은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원격 수업을 받는 것을 보고 자라는 통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며 교육 전문가들은 가정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에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초중고교생들은 올해 가을에 시작하는 새학기부터 아시아계 이민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일리노이에 이어 뉴저지가 두 번째입니다. AAYC 소속 학생들은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근본 원인은 지식 부족이고 교육을 통해 무지에 대항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민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테너플라이 씨를 설득해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결근자가 8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거의 2주 동안 코로나 확진 등의 사유로 880만 명이 결근했습니다. 이 기간 직장에 나오지 않은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첫 2주간의 결근자보다 3배 많았습니다. 이는 인구조사국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2020년 4월부터 결근자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존 최다치는 지난해 1월 660만 명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근로자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결근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